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그 문제, 그 6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자, 목재 생산님의 감벌 양식, 자, 세 가지를 들고, 자, 적용 특성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문제는 이번 그 4교시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산림 그 기능에 관해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오는데, 이처럼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응용을 한 그런 그 형태로의 그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 개념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 시스템에 따른 적용 그 방법을 이제 응용하고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키울 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산림의 기능의 개요로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산림의 위치, 그리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 사회적인 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산림의 기능에 알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자, 산림의 자, 기능의 개요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산림의 자, 기능에 대한 자, 구분에 대해 가지고 6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가 모두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목재 생산님, 그 다음에 수원 함양님, 자연환경보전님, 산지재 방지림, 생활환경보전님, 산림 휴양님, 이렇게 그 산림의 자, 기능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와서 자, 목재 생산님에 대해서 먼저 자, 첫 번째 자, 목재 생산님에 대한 자, 관리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자, 감벌 양식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목재 생산님에 대한 관리 목표. 자, 첫 번째가 자, 생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이고 자,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하기 위한 산림이 자, 목재 생산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했던 자, 감벌 양식적인 부분.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정량감벌, 그 다음에 도태감벌, 열식감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정량감벌이 되겠습니다. 자, 정량감벌의 경우에도 먼저 자, 첫 번째 자, 적용 대상지 부분. 크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가 자, 수종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자, 수목의 자, 형질이 자, 비슷한 산림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우세목의 평균 수고 10m 이상 인분으로 15년생 이상인 자, 산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자, 숲 가꾸기를 자, 실행한 산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 상층 인목 간의 자, 우열이 시작되는 인분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는 정량감벌의 작업 방법. 자, 정량감벌의 작업 방법은 자, 크게 먼저 첫 번째 자, 평균 자, 흉고 직경에 대한 자, 감벌 후 인목 본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속가배기 후의 적정 잔존 본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생산재라든지 자, 인분의 상태, 그리고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를 해서 기준 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재거량을 조정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속가배기 그 감벌률에 따라서 적정 감벌과 약도 감벌, 강도 감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자, 적정한 속가배기 비율은 감벌 후 잇목 본수의 해당 지름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도의 속가배기는 하위의 지름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의 속가배기는 상위의 지름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밀한 인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감벌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60%의 범위 내에서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서 실행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감벌 후 이제 단전 잇목 본수 기준을 이제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주요 수정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활렵수 지역에 대해서는 참나물에 대한 기준표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등의 기타 침엽수는 유사한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거 대상목에 대해서는 고사목이라든지 피해목, 피암목, 생정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점. 자, 이것이 증량감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도태감벌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먼저 첫 번째 적용 대상지 부분으로 이제 가자면은 정량감벌과는 약간 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우량 대경제 이상을 목표 생산제로 하는 살림이고요. 그 다음에 지위는 중 이상으로 치력이 좋고 잇목의 생육 상태가 양호한 살림입니다. 그리고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인분으로 15년생 이상인 살림,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를 실행한 살림, 그리고 상층 잇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인분은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림 수종 이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요가 되어서 정량감벌이라든지 열식감벌이 어려운 살림에 적용을 한다라는 점. 이 도태감벌에 대한 적용 대상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지위 중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그 수종이 어떠한 형태로 그 비율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림 수종이 이거 외에도 다른 수종과 많이 혼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순전히 단순한 형태로 인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도태감벌과 정량감벌로 많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현장에서는 제가 도태감벌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이제 정량감벌은 이제 양적인 부분으로, 도태감벌은 질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 현장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엽송이라든지 편백, 잣나무 이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잇목 그 형질적인 부분에서 최종 그 수확 대상목과 제거목 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라는 게 제 견해거든요. 이제 간혹가다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수간이 올라가다가 분지가 된다라든지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적으로 이제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서도 그 외적인 부분, 수간이 굽었는지, 구웠는지, 그런 그 형태적인 차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그런 큰 차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미래목에 대한, 선정,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가,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단, 폭목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고 산림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활렵수는 자, 헥타르당 200본 내외, 그리고 침엽수는 자, 헥타르당 200본에서 400본 가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자, 톱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속가백이라든지 집재, 반출 작업 시에 미래목을 자,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 주의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자, 미래목은 자, 10cm의 폭으로 황색 자, 수성 페인트로 자, 둘러서 표시를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자, 제거 대상목. 제거 대상목은 딱 하나입니다. 미래목에 있어서 자, 생장 경쟁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도 정량감벌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감벌률에 있어 가지고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감벌이 아무래도 도태감벌보다 감벌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도태감벌은 미래목의 생장에 그 방해가 되는 잇목만 위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전체 그 본수 대비 감벌률이 한 10%에서 아마 20%는 거의 한 20% 넘어가더라도 20% 초반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가지고 정량감벌 같은 경우에는 적정감벌이 아마 한 30% 조금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약도감벌이 약간 좀 도태감벌 그 감벌률과 조금 비슷할 것이고 강도감벌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태감벌 같은 경우는 미래목 이제 선목 부분이 있고 정량감벌 같은 경우에는 제거목을 뭐 선목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현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제거목 선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자,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청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자, 제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리고 잇목을 감고 올라가는 자, 덩굴류는 제거를 해준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자, 열식 자, 감벌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적용 대상지 부분. 자, 적용 대상지는 먼저 첫 번째, 자, 잇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잇목 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은 임지로 합니다. 그리고 열식 인공조림지로 잇목의 밀도가 자, 식재 본수의 70% 이상인 임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속가배기를 자, 실행하지 않은 자, 유령 인분이 되겠는데 사실상 열식 감벌은 아예 적용을 안 한다는 걸 그냥 감벌 양식 중에 그냥 세 가지 감벌 양식 중에 그냥 하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가 자 2열 이상 존치를 하고 한 개의 열을 감벌열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벌하는 열의 첫 번째 임목은 존치를 시키는데 기계화 작업 시에 장애가 되는 임목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감벌하는 자, 열 내의 우량 임목은 자, 존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잔존열 내의 불량목은 또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대상지 그 식재 그 열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제거를 하고 존치를 일부 제거를 하고 일부 존치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정량감벌과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식감벌로 가는 형태로 보다는 정량감벌의 형태로 가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 잇목의 그 생육 단계에 따라서 속가배기를 진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도태감벌 같은 경우에는 천연님 보육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이제 수행법과 감벌 방법인데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장의 우리나라 그 살림의 그 실정에 맞는
그 작업 형태로 개발한 것이 천연님 보육과 도태감벌인데, 사실 천연님 보육 같은 경우에는 인목에 대한 형질이 막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미래목을 뭐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뭐 헥타르당 200에서 300번, 침엽수 같은 경우는 헥타르 200에서 400번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보다 안 될 때는 천연인 계량으로 하고, 그 정도 요건 갖춰졌을 때는 이제 보육을 실행을 하면서 그 미래목의 생육에 이제 방해가 되는 인목 위주로 제거를 해 나간다고 하지만, 인공림에 관해 가지고 특히 뭐 잣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편배에 관해 가지고는 사실상 인목의 특히 그 수관 그 형질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것이 낫다, 이것이 나쁘다 라고 우열을 명확하게 짓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태감벌 형태의 질적인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정량감벌 형태의 양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 훨씬 작업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시공 작업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와서는, 자, 역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을 해서, 자, 임지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자, 수관의 형질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종의 특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산림을 육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상 오늘 준비해온 6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